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19대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대선주자 TV 토론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국 유권자가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후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제 열린 대선주자 5명의 3차 TV 토론회는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봤을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절벽, 취업빙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고용시장의 현 주소는 암울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19대 대선 주자들의 일자리 정책은 무엇일지 잠시 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19대 대선을 16일 앞둔 어제 5개 정당 대선 주자들의 3차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일에 이어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외교, 안보, 정치 문제를 주제로 진행된 상황.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대선 주자들은 주제에 대한 정책 검증 대신 주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토론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설전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성범죄 모의 자전 에세이 논란 등과 관련해 타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된 대선주자 3차 TV 토론회.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평가는 어떤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어젯밤 3차 대선 TV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높은 시청률과 국민적 관심에 비하면 정책 검증보다는 네거티브와 색깔론만 오간 맥빠진 토론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3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직접 보셨어요? 네.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계속 보지는 못하고요. 예. 저도 이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 뭐 중간중간 빠뜨렸지만 주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끈기 있으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예. 알겠습니다. 자, 김지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 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어제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요. 예. 네. 다시 보기로도 안 보고요? 방송은 놓치고 주요 장면들만 좀 아침에 오늘 오전 주요 장면 보고 지금 평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주요 장면만 보면 되죠. 아하. 네. 그 정도 머리가 좋다는 건가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유일하게 계속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다 봤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어제는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하더라고요. 별로 안 바빴었나 보죠, 어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TV 토론이 굉장히 한 분수령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오호.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 기자님, 예. 그 특징적인 걸 간단하게 하나, 그 다음에 아쉬운 점 하나. 지금까지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예.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정책 토론이 좀 더 중심에 가야 하지 않느냐. 말하자면 지난번처럼 경제민주화라든가 일반 시민의 삶에 가까운 어떤 어젠다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물론 정치 토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까이 가지 않고 네거티브가 좀 반복된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점은 네거티브만 반복됐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는 하영 기자는 이제 기자 신분이기 때문에 중립적, 그리고 자기 견해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처지니까 우리 평론가 분들께서는 또 냉철하고 날카롭고 편향되지 않은 척하면서 편향되고 마음속 지지자를 밝히지 않는 척하면서 밝히고 이런 스킬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론이라는 것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 보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론이라고 하는 것, 사실 논평이라고 보도-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 그렇습니다. 자기 관점 갖고 저 평론가는 전문적 관점에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왜 이런 얘기 할까? 이거 보고 시청자가 보고 네, 맞습니다. 보시고 예. 판단을 하는 근거. 커밍아웃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예. 내가 지향이 대략 어디다라는 그 커밍아웃을 안 해서 문제지. 그렇죠. 커밍아웃만 분명히 하면 사실은 그 자기 분명히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평론이죠. 그렇죠. 네. 또 완벽한 객관적 중립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잘하는 후보, the best, the worst, and the middleist.
네. 그냥 1, 2, 3, 4, 5위 그냥 그렇죠. 밝히면 되잖아요. 그냥 금방 그렇게 간단하게. 동시 통역이 가능하시네요. 아, 예. 그러니까 어제도 역시 유승민 후보가 전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유승민. 1 유승민, 2 예. 심상정, 예. 그다음에 3 문재인. 예. 어제 이제 이 부분에서 뒤에 가서 좀 순위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4 홍준표, 오호. 5 예. 뭐 안철수. 안철수. 아. 자, 이유를 예를 갖고 그러니까 참고로 2차 예. TV 토론까지 이 순위가 제 개인적인 마음속의 순위는 그 4, 5위가 바뀌었었는데 어저께 이렇게 좀 요 순서는 그대로 1, 2차 그대로 3차 똑같나요? 뭐 대략 그렇습니다. 유신문. 네, 예. 자, 이유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평가. 그러니까 예, 어제 주제가 외교안보하고 예. 저도 문재인 후보식 화법을 할게요. 유시민 후보가 왜 잘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일단 주제와 관련한 예. 그나마 정책 토론을 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제일 어제 TV 토론에서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결국 제가 보기엔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하고 국방 분야 뭐 논쟁하고 그럴 때 그때가 제일 들을만 하더라고요. 내용이 제일 알맹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전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해요. 이 2사람만 가지고 그냥 차라리 TV 토론하자. 이게 뭐냐 나머지 후보들이 예.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청취자들이나 지지율 생각해갖고 네. 문재인까지 같이 넣으면 안 될까요? 아, 예. 하여튼. 예, 그래서 그 유승민 후보. 방송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예, 어제 이제 심상정 후보가 조금 이제 제가 심상정 후보에서 약간 좀 어제 좀 단점이라고 생각됐던 예. 부분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2차 TV 토론 때 토론 이후에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뭐 나머지 예. 그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좀 많이 그 비난 여론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탈당 사례가 예. 이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좀 아쉬웠다. 예. 뭐 그러니까 서로 관점이 다른 건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제 심상정 후보하고 그 유승민 후보 간의 TV 토론이 내용이 제일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지 않은 거는 네. 문재인 후보가 싫다기보다는 좀 더 강인한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한 말씀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고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저는 충분히 그게 이유가 있는 거라고 예. 좀 보는 것이 그러니까 노동 정책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노동 정책 관련해서는 그 정의당 관점에서 또 심상정 후보 관점에서 볼 때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절대 흡족치 않았다고 봐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뭐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싶었지만 예. IMF 구제금융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본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참여정부 시절에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재벌 개혁을 강도 높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별로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법인세 인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극좌 내지는 정말 그 사회주의자 내지는 그 철저한 진보 입장에서 보자면 참여정부도 그렇게 흡족치는 않았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상정 후보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런 우려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무현 전 정권 마찬가지로 똑같은 오류가 좀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제대로 못 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한 건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린 이러이러한 더 그 보완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피해 가시더라고요. 아하. 예. 자, 홍과 안이 뒤바뀐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고 이 대선하고를 좀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언론에 나와 있는 평가인데 우리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네, 너무 징징거리기만 하더라. 아, 네, 좀 아주 그냥 신랄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그런 평론가들이요. 네. 실제로 이 징징거린다는 게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송에서 그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문제를 따져야죠. 예. 왜 그 주변에서 또는 캠프 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긴 한데 그 후보가 그걸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도 지금 뭐 안철수 후보 캠프 내지는 안철수 지지자들이 뭐 가서 댓글 달고 하는 거 다 통제가 안 되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후보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 가수 전인권 씨 문제 가지고 예. 질문하고 이번에도 아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흑색 선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그 후보가 말씀 좀 답을 할 수 이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 김 변호사님. 네. 1등.
네, 1등 저는 심상정 후보. 예, 2등은 문재인 후보, 3등 유승민 후보. 예. 4등, 5등 박빙인데요.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은데 저도 홍안으로 하겠습니다. 야, 두 분 다 홍준표 후보는 거시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기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만큼 워낙 좀 어제 토론에서는 문제점이 좀 많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자, 심을 1등으로 뽑은 이유는요? 심상정 후보는 이제 1, 2차, 3차 토론회까지 주요 여론이 다 그 토론에서는 발군이다 이런 평가들을 주로 받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 전달력이랄까 그런 것들에서도 단연 뛰어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게 여성이라는 특징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여러 남성들이 오고 가면서 공방을 딱 할 때 이 심상정 후보 이 여성의 목소리가 끼어들면서 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의 목소리 힘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끼어들면서 정리를 딱 했을 때 뭔가 정리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1, 2차, 3차까지 쭉 이어서 토론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2위를 문재인 후보로 한 이유는 문재인 후보는 이제 그 이전에 고구마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이번 토론에서는 많이 나아졌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 나아진 그 점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이게 어정쩡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좀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반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시적절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위를 주고 싶고 이제 유승민 후보는 마찬가지로 뭐 정책을 전달하고 그런 면에서 유승민 후보가 심상정 후보와 더불어서 토론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의 토론에서는 그 이제 심상정 후보가 말하는 안보 장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 자기가 합리적 보수임을 드러내는 식의 어떤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3위를 주고 싶고요. 안철수 후보는 방금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토론회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서로 물고 물리고 이제 뜯기는 약간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토론회가 유쾌하진 않죠. 어떤 토론회든. 그런데 심지어 뭐 하물며 이 대선 토론회는 당연히 감정적으로 불쾌하다는 걸 드러내서는 저는 그게 가장 수준이 낮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마구마구 드러내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말하겠지만 뭐 갑철순이 MB 아바타니 이런 얘기를 스스로 했단 얘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최하점을 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토론이나 보통 논쟁하거나 싸울 때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화내면 지는 건데. 그렇죠.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런 게 사실 농담으로 하지만 토론에서는 그 4명, 5명 중에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사실은 시청자가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가장 여유롭게 공격을 받더라도 안정감 있게 이런 거 있어서 안철수 후보를 이제 최하 점수를 줬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토론의 장면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가 자백을 했죠. MB 아바타냐 내가 갑철수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으로 그 무척 안 좋은 예로 많은 평론가들이 지적을 해요. 자, 그 내용을 잠시 보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아니,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 참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하평 기자님. 네.
제가 봉도사입니까? 정봉주입니까? 아, 정봉주 도사죠. 제가 봉도사입니까? 정봉주입니까? 정봉주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지금 정봉주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끝내는 게 아니죠.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들은 이 정도 토론을 보면서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뜨하겠죠. 왜냐하면 네거티브의 기본 그리고 프레임의 기본은 절대 자기의 흠을 먼저 드러내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설령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 말 자체, 그 언어 자체에 대해서 피해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모두가 다 이상했지만 그 다음날 실제 검색어, 그러니까 포털 검색어 순위 MB 아바타 예. 1위, 갑철수. 갑철수 1위. 예, 그래서 1, 2위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지나친 자충수가 아니었느냐. 정치인이 자신의 결점을 완벽하게 드러내놓고 그것을 커버하면서 반전할 수 있는 정치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죠? 봉도사? 예. 제가 봉도사입니까? 정봉주입니까? 정봉주지요. 감사합니다. 아, 이정훈 평론가님. 네. 저기서 징징거리진 않네요. 아, 저것도 징징거린 거죠. 아, 징징거린 거예요? 그럼요. 아하. 저렇게 질문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질문하려면 이번에 네거티브 문건 민주당 선거 캠프 어딘가에서 예. 맞는 거 추정되는 건 있었잖아요. 딱 들고 나와서 이 보고서 보고 받으셨습니까?라고 물어야죠. 예. 그럼 그 내용이 뭔데요? 이거 그렇죠. 예. 문재인 전 대표에게 예. 아니 이거 직접 본인 보고 받으신 거 아닙니까? 저한테 흑색 선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뭐라도 읽어보시오. 그리고 그렇죠. 던져줘야지. 나중에 이거 그러면 확인돼서 만약에 저 후보께서 보고받은 게 확인되면 책임지겠습니까? 예. 이렇게 추궁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왜 갑철수가 등장합니까? 이번에 바쁘셨나 봐요. 이정훈 평론가님. 왜요? 안 바쁘셨으면 대선 후보 출마하시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대목이 좀, 그러니까, 그리고 묻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 그걸 약간 농담으로 약간 포장해서 좀 재밌게 위트로 좀 했다라고 한다면 예. 차라리 이렇게 물었어야죠. 아, 근데 저 표정이 농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진지하게 물을 생각. 제가 갑철수입니까? 강철수입니까? 이러고 물어야죠. 야. 그렇지 않나요? 차라리? 우리 이정훈 평론가를 네. 캠프에서 영입해야지 뭐 하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그동안 안철수 후보 캠프에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요. 별로 듣질 않는 것 같아요. 제가 2차 TV 토론 때 그때 가수 전인권 씨 얘기, 그 변두리 주변적인 거를 갖고 얘기를 하길래 아니 후보 본인에게 직격탄을 날릴 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니,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 더 최악의 카드를 들고 나온 거죠. 이정훈 평론가님, 예.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제가 긴급하게 생각난 건데 네. 제 이름이 안철수죠. 제 안철수입니다. 그럼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보세요. 네. 제가 왜 안철수인지 압니까? 왜죠? 2012년에 양보하고 철수했잖아요. 이번엔 철수 안 한다 해서 안철수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훨씬 더 낫죠. 제 닉네임이 있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강철수입니까? 그러면은 근데 내가 강철수인데 왜 갑철수라 그럽니까? 당신들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거나 예. 또는 뭐 이럴 수도 있죠. 아니, 지난번에 이렇게 내가 양보까지 했는데 이게 요즘 와서 이렇게 날 공격하는 게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됩니까? 전문용어로 뒷박치는 거지 뭡니까 이게? 예, 그러면 차라리 그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네. 국민들이, 그뭐 상식선에서 그래,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런 포인트를 다 놓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캠프에서 줬을까요? 본인 생각일까요? 저거는 본인 고집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아시잖아요. 정치권에 이른바 이 홍보 뭐 또는 이런 TV 토론 관련해서 얼마나 전략가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사전 예행 연습까지도 하잖아요. 미국 대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대선 똑같거든요. 그런데 참모가 어떤 참모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갖다 넣겠습니까? 저는 이건 본인 자작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MB 아바타도 멋지게 할 수 있잖아. MB 아바타라고 그쪽 네거티브 문건에 있는데 아바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뭐 그럼 그렇게 얼마나 차라리 귀여워요. 예, 그런 거죠. 네. 아, 이거 본인 아니 제가 본인 아니고 고집이다. 예. 저 직접 출마하실 걸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 피성구가 없는 것 좀 약 올리시는 거죠? 그런 거죠. 예. 바로. 자, 김수희 변호사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다시 이제 보길 보셨죠? 이 화면 지금 여러 차례 보는데 예. 지금 보니까 또 약간 눈에 띄는 게요.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이제 문 후보님하고 불러놓고서 제가 안철수입니까 갑철수입니까라고 그 얘기하기 전에 몇 초간 뜸을 들이네요. 예, 뜸을 들여요. 네, 예. 약간 망설이는 거. 이거 할까 말까 약간 아, 망설이는 그래요? 듯한 느낌이 지금 봤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저는 준비는 됐는데 참모진하고 같이 얘기가 된 이견이 건지 있어서.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그 준비를 해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즉흥적으로 나온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게 과연 하는 게 맞는가라고 약간 망설이는 듯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고 그래서 아예 하지 말았으면 하고 지금쯤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들고요. 후회봐도 이제 소용없죠. 뚝 터졌는데. 네. 그리고 이제 지금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이게 처음에 문재인 후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 질문의 의도를 아니 원래 우리 네. 말에 네. 조선은 3세번이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철수 후보의 그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안철수 후보가 이제 토론회 정과정이나 보면 약간 여유라 할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유도리라 할까 이런 게 없잖아요. 유도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예. 그때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고 준비된 순발력, 것만 순발력. 일종의 그런 거죠. 예. 준비된 걸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처음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했으면 그냥 이걸 3번씩이나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예. 파악을 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치고 들어갔어야 하는 건데 예. 그러지 못했던 거. 그리고 제가 또 이 지금 방금 화면 보고 느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MB의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겁니까? 라는 말이 나오기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선생님. 제발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학생의 예. 모습 같은 거예요. 아니 형 나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형이 인정 좀 해줘. 그러니까 아니 너가 잘못 안 했으면 너가 잘못 안 했다고 그냥 하면 돼. 그런데도 계속 아니야 형이 말해줘. 지금 이렇게 매달리는 이 화면이 징징거리는 약간 대표적인 화면이 아닌가. 그래서 요걸 보고 왜 징징거리나라는 예.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참 뼈아픈 반성을 하고 다음 토론회 준비를 좀 잘 하셔야 할 것 같은 그런 방송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가 혹시 나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듣는 게 내가 안철수 지지자인데 혹은 홍준표 지지자인데 문재인 지지자인데 너무 듣기 거북하다 하면은 일단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5400 그럼 저희가 반영해서 방향을 좀 틀고 문자 보내기 싫으시면 방송심의위원회 이거 좀 과하다 이러고 제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 불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 마크맨으로서 예. 뭐 했었죠. 예, 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니까 2013년인가요? 그 즈음에 예. 이제 최근에도 하지 않았나요? 최근에는 저는 안희정 마크맨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이한모 SBS 이한모 기자가 안철수 마크맨으로 왔네요. 예. 그때는 좀 어땠어요? 그때에 비하면은 불과 한 2, 3년 사이인데 예.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많이 변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수줍어하고 그랬었죠. 수줍어하고요. 실제로 스킨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옆에 기자들이 예. 봤을 때. 그리고 일부 기자들하고는 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래서 더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했죠. 예, 굉장히 많이 변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비교하자면 어제의 토론의 모습은 또 의외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굉장히 학습력도 뛰어나고 전략적인데 그리고 준비성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저런 태도를 보였지라고 생각한 거죠. 어제는 1차 이전으로 예. 돌아가는 듯한. 예. 저는 좀 달리 봐요. 예. 그러니까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나온 거 맞습니다. 예. 많이 나온 거 맞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안철수 후보 관련해서 지금 그 이른바 아재 개그, 예.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의 그 느낌하고 정서하고 너무 동떨어지는 그런 아재 개그를 해가지고 예. 이게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것도 본인이 나름 준비한 그 아재 개그의 맥락에서 나온 저는 그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의외로 관심도 가질 거고, 예. 또 약간 좀 이렇게 자기 나름의 어떤 약간 그 코믹한 부분을 좀 섞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전달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모르겠어요. 너무 IQ가 좋아서 예. 너무 많이 돌려서 이게 개그가 나오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게. 알겠습니다. 이종 평론가님도 방송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도 늘 새로운 방송 가거나 새롭게 시작할 때 되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거든요. 아무리 익숙한 방송에 가도. 그렇죠. 그럼 저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뭔가 본인이 엉킨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1차 TV 토론 때부터 조금 약간 위축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러 아마 그래서 더욱더 예. 이제 나름 준비를 꽤 이제 하는 것 같아요. 하는 알겠습니다. 건데 그게 계속 어색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어제 세 분의 후보들이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세 분의 후보들이 홍준표 후보 사퇴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돼지 뭐뭐뭐 때문에. 자, 그 장면을 잠깐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돼지 흥분죄로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2년 전에 이미 공개돼서 제가 고해성사까지 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또 문제 삼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정말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후보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홍준표 후보께 묻겠습니다. 사퇴하셔야 된다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저는 카메라 보고 국민께 말씀을 드립니다. 안 후보님, 이리 보고 말씀하시죠. 국민들이 참 조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웃는데 원샷을 잡지 마세요. 웃는데. 아니, 예, 저거 직접 보고 계셨어요? 저 장면을 봤는데요. 예. 저는 저 장면 보면서 토론에서 중요한 것이 내용보다도 예. 태도다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많이 웃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뭐 이전에, 그러니까 앞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논의한 내용 말고 저 때도 카메라만 보고 있는 저 태도, 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정서, 느껴지는 정서로 굉장히 많은 감점을 했다. 그러니까 뭐 좀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좀 품격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궁지에 몰리다가 저기에서 최소한 보수층에서만큼은 좀 마음을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이 제가 들더라고요. 사퇴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 보죠. 여기가 저게 촌철살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찬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홍준표다라고 하는 게 대구 경북 지역에 돌거든요. 그렇죠. 떨어져도 홍준표. 이게 구호가 있어요. 예. 제가 오늘 그쪽 사람들 만났는데 떨어져도 홍준표다. 그나마 홍준표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무리 보수진영에 실망을 하고 그래도 투표장에 안 나가는 한이 있지 다른 후보 찍지 않습니다. 근데 저 장면은 제가 느낌에는 저 장면은 홍준표를 찍을 수 있는 명분을 준 대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후보가 꼴찌로 가지 않는다면 바로 이 장면에서 본인의 어떤 이득을 챙겨오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지미 변호사님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이 돼지 카메라만 보고 얘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애초에 심상정 후보처럼 저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예. 더 낫죠. 깔끔하죠. 예. 토론은 하겠는데 난 너를 쳐다보고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퇴하는 것은 맞지만 카메라만 보고 얘기하겠다고 하는 예. 게 스스로 약간 저희 이제 지금 웃었지만 그러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공격수가 스스로 지금 웃음거리가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궁지에 몰려야 될 홍준표 후보가 오히려
있게 맞받아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만들어준 거죠.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그러니까 태도가 애초에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돼지 흥분제 사건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2년 전에 이미 공개가 돼서 제가 고해성사까지 다 한 사건이다. 근데 다시 한번 45년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사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결코 지금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12년 전에 공개가 된 게 아니고 공개를 했죠, 스스로. 그리고 12년 전에 2005년 그 시점은요, 그 한나라당의 최연희 의원이 그쵸. 성추행 때문에 맞아요. 다녀서 네. 출당당하는 그 시기가 있던 시기죠. 2005년, 네. 2006년 시점이에요. 그리고 성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도 여러 가지 그렇죠. 사건이 있어서 그게 폭발하는 시점인데, 그때 그걸 밝힌 홍준표 의원은 국회의원을 처음 해본 초선 의원도 아니고 삼선 의원 시절이에요. 그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관점도 그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서전이라는 게 참회록, 제가 잘못한 걸 쓰는 참회록이 아니라 어쨌든 내가 이런 걸 했다. 사실은 결국 자기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광판거죠. 그런 데에 이 에피소드를 넣었다는 건, 이게 이 그 자서전 내용에도 뭐 검사가 돼서 그게 잘못인 줄 알았다. 뭐 결코 뭐 그때로 돌아가면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로 반성하거나 이게 잘못이라는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자서전에 이런 내용을 스스로 공개할 수 있었던 거고. 저는 솔직히 남자로 봤을 때 그 느낌이요. 난 이렇게 거칠고 좀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살았지만 정신 차리고 지금은 이렇게 성공한 정치인이 됐다라고 하는 자기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본인이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이 예. 이제 알리고 싶었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유명해졌으니까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말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12년 전에도.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져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거짓 해명을 했잖아요. 본인이 가담한 게 아니고 들은 거다라는 식으로 예. 처음엔 해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말 이게 고해성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고해성사라고 한다면 진짜 잘못을 인정하고 속죄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저 표정에서도 별로 못 느꼈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후보들이 질문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여유롭게 웃으면서 맞받아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정말 잘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저런 태도는 나올 수 없다. 예. 그리고 거짓 해명으로 처음에 그렇게 대응을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그러니까 그 45년 전에 그러한 범죄를 모의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12년 전에 그걸 스스로 공개하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지금 이제 거짓 해명으로까지, 이제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말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지금도 의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 나오지 않았다면 문제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선에 나온 이상, 대선 안 네. 나와도 밝혀지면 저게 그 공직자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지사, 국회의원 그렇죠. 4선인지 5선. 그때 이미 예. 밝혀졌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대선 후보로서의 품격에서는 자질 미달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원 평론가님. 네. 사퇴하라고 하고 본인은 뭐 사과했다고 하면서 저 느낌은, 저 표정의 느낌은 제가 보기엔 사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게 주특기 아닙니까? 뻔뻔함. 그런데 사실은 홍준표 후보를 오늘 좋아하는 그 용어가 사람들은 많이 나와요. 그 안 후보는 징징거리며 뻔뻔함. 네. 그런데 사실은 홍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을 또 좋아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게 참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좀 세상에는 특이한 집단이네요. 아니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꼭 착한 사람만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착한 일만, 좋은 일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만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흠결이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보면. 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의 카타르시스도 좀 주는 거죠. 그렇지. 홍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예. 홍 후보를 보면서 그래 맞아 저렇게 흠결이 있어도 저렇게 성공도 하는데 그럼 나도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뭐 조금만 건설해서 사장된 거 뭐 옆에서 뭐 비난도 많이 하지만 그래 나도 정당한 거야 이거 이런 걸 주는 거죠. 특히 보수 쪽에서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진 약간 마초 지향적이면서 살아오면서 약간의 그 죄도 좀 그 범죄도 좀 꽤나 좀 이렇게 있고 저지르면서. 전과도 좀 있고 예. 있으시죠 전과. 그러니까 그건 전과. 느닷없이 날 갖다 들이대요. 그러니까 전과가 제 전과는 정치적 전과입니다. 하여튼 전과가 약간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좀 다른 전과자를 봤을 때. 나 안철수 될 뻔했네. 욱했어. 자 농담이었고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지지층들이 대한민국에 제가 보기에는 한
많이 잡으면 한 15%는 될걸요. 아, 지지율 15% 나올 거다 그래서 잘하면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한 논리네. 나쁜 사람이 15% 정도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논란이 됐던 게 송민순 쪽지 논란. 아, 참 여기 밤새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송민순 쪽지 논란에 대해서 화면을 좀 보고 그리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10년 전의 일이지만 북한의 인권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1월 16일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대통령이 비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 후보님. 제가. 자. 예.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다음 토론제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우리 유승민 후보님, 우리 아주 합리적인, 개혁적인 보수, 그렇게 우리가 느껴왔는데, 이 대선 길목에 또다시 구태연한 색깔로, 이제 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훈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어제 보니까 이제 3차 TV 토론에서 저 안보 공세 뭐 나쁘게 얘기해서 안보 장사 그걸 너무 유승민 후보가 앞장서서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이제 많이 하던데요. 그러니까 근데 유승민 후보의 지금 입장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지지율이 지금 낮잖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좀 홍준표 후보로 가 있는 보수표 또는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는 보수표를 최대한 자기한테 끌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 다만,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답지 않게 사실은 어제는 너무 이런 것에 좀 집착을 한 그런 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유승민 후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 안보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해박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자기가 더 오히려 더 이야기를 더 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이제 그 심상정 후보하고 병역 문제 가지고 계속 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병역 단축 문제도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본인의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 시간을 더 할애하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간 배정에 약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후보의 문제점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어제 조금 태도가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는 너무 자꾸 피해만 다녀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어도 수세적 방어를 하다가 어제는 좀 공세적 방어로 돌아서긴 했어요. 어제는 뭐 지배했다, 제압했다 뭐 이런 표현도 좀 그래서 나와요. 약간 이제 역공을 취하면서 이제 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질문들을 자꾸 피해가는 것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지난 2차 TV 토론 때 그러니까 이 노동 귀족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진주 우려운 이슈를 제기를 해서 그냥 그로 빠져나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1심에 뭐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에 제대로 수사 안 하고 그래서 그 진보 세력들이 뭐 한 거 개입돼서 그 문재인 후보 주변에 386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질문을 했는데 그거 역시 다른 이슈로 전환시켜가지고 그냥 빠져나간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저는 앞으로 문재인 후보가 공세적 방어 전략에서 좀 더 추가해야 될 게 뭐냐면 정확하게 스마트 공격을 좀 하고 스마트 해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명쾌하게 전 해명할 건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전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송민순 문건 관련해서는 약간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작년 10월경에 제가 이제 회고록이 처음 얘기가 되면서 오늘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을 했어요. 맞아요. 그 고발을 했고 이제 10월에 나오면서 그때 잠깐 이게 불거질 뻔 하다가 뭐 최순실 정유라가 이제 커지면서 살짝 묻혔고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불거졌는데 그 반대편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어제 그 토론회에서 그 메모 쪽지를 들고 나와서 사실과 다르다.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반론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뭐 저도 이제 그 문건들이나
어떻게 그 사건이 진행되는지를 쭉 봤을 때는 조만간 사실은 이게 사실관계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해석을 놓고 약간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국민들이 어떤 쪽의 주장이 맞는지 저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예. 사실은 어제도 이런 그 송민수 문건 앞에 얘기했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책 검증을 위한 토론회가 정책 검증 시간이 거의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TV 토론회 한 3번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이런 걸로 좀 전파나 시간을 낭비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기자님, 저 토론 있을 때 심상정 후보가 안보 장사 그만해라 이제. 예. 예, 그러면서 좀 끼어들기도 했었죠. 예. 예, 그 심상정 후보가 정리하기 전에 예, 그 토론은 문 후보한테 그런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정리할 수 있는 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실제로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자료를 더 공개하는 것으로 이 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서 보다 기술적으로 이 판을 정리하는 것이 옳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NLL 당시에도 그 민주당을 출입을 했었는데 이게 자료가 계속 공개될수록 어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냐면요. 진실 게임으로 가는 거죠. 해석의 여지가 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자료가 또 다른 자료를 낳거든요. 예. 그러면 A라는 자료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B라는 자료가 필요한데 그 B라는 자료도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게 100% 존재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을 공개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논쟁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니, 합니다. 그거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 지금 아주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제가 주도적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모든 상황을 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날 상황이 종결됐는데, 송민순 장관이 본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몇 차례 더 모임을 하자고 해서, 네. 그래서 대통령 보고를 받았는데, 송민순 장관 달래려고 그럼 북의 입장은 어떠냐? 이렇게 사족처럼 달린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개인 감정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그 색깔론을 공세하는 걸 보니까 그 양반 장관으로 임명한 게 참여정부 시절에 가장 잘못한 인사 같습니다. 책임 묻겠습니다. 그럼 끝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예. 사실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은 예. 기억나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이야기했지만 예. 가장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멋지게 이렇게 하면 어떡하? 거짓말로 시작해서 콩밥으로 인생이 끝나리라. 아니, 송민순 장관도. 아, 그렇죠. 예. 왜 놀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대목인데요. 간단하게 좀 보고, 유승민 의원이 박지원 평양대사 얘기를 했더니 안철수 실망이다. 이건 또 뭘까요? 장면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초대 평양 대사가 될 거다. 참,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안철수 후보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박지원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분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떤 당의 대표나 국회의원이 우리 후보가 짓고 나면 우리는 임명제기에서 안 맞겠다 이런 거는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그냥 상투적으로 해보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지금 아니, 저건 당 입장에서 평양 대사라고 하는 것은 평양과 그 국교 관계를 트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가 햇볕 정책의 계승자로서 평양의 대사로 가고 싶다. 이건 자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또 국회의원, 당 대표까지 하신 국회의원 3선 4선 한 분이 영전이 아니라 저거는 약간 좌천성으로 가겠다 이런 뜻인데 뭐가 실망스럽죠? 이 대사라고 표현했는데 예. 실제로 박지원 대표하고 제가 한 2차례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예. 박지원 대표가 늘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의 꿈이잖아요. 평생의 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하고 논의를 했느냐 마느냐가 이건 쟁점이 아니에요. 예. 본인의 평생 꿈을 국민의당 대표로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박지원 대표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굉장히 아팠다라는 마치 그렇게 딱 자기를 보입니다. 탐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확 오버래핑 냈나 보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어허. 충분히 이 질문을 예상을 했을 텐데 사실은 가장 비치지 말았어야 할 모습을 보여버린 거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님. 네네. 뭐가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반응이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까지밖에 기대를 했었나 보죠? 못했나. 아니 기본적인 기대감은 있죠. 대선 후보 지금 지지율이 2위를 달리시는 분에게 예. 기본적인 기대감은 있죠. 어느 정도의 화를 내네요. 그렇죠. 그만 좀 이제 괴롭히십시오. 그냥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이 대답이 저는 아니 토론에 나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그만 좀 괴롭혀라. 예. 예, 그러면 자기가 그런 얘기를 듣기 싫으면 토론에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잘만 얘기하면 굉장히 지금 이제 그 국민의당이 햇볕 정책을 계승한다, 뭐 DJ 좋은 이미지로 계승한다라고 들리는데. 하면서 예, 사실은 또 이제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는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사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평양에 중점을 둬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그 박지원 후보의 평생의 꿈이 평양 대사 이런 얘기를 기존에 해왔던 걸 몰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예. 들고 그만큼의 어떤 사전 지식이나 기본적인 정보가 없었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종 평론가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복권 되면 출마하실 겁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복권 되면 출마하실 겁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아니 그 출마 못 하신다면서요, 기본적으로. 복권 안 됐으니까 못해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정봉주에게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TV 토론 보면서 가장 좀 어이없을 때가 예. 언제냐면요. 후보자들이 간혹 가다가 동문서답 국민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해요. 아니 국민들이 몰라서 지금 TV 토론을 보고 있는 건데 국민들이 어떻게 다 그러니까 하나만한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물론 궁지에 몰리고 뭐 할 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 같은데 조금 전에 나온 얘기들도 다 그런 맥락에서의 얘기죠. 그러니까 좀 가끔 어이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3차 토론회를 보셨는데요. 짜증난 분들도 많이 있었고 좀 어이없어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봉재 품격시대를 보고 토론회보다 더 재미있고 토론회보다 더 알찬 프로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심정을 시청자분들이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도로 저희가 방송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샵 5400, 샵 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 기자님, 예. 그 특징적인 걸 간단하게 하나, 그 다음에 아쉬운 점 하나. 지금까지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예. 아쉬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정책 토론이 좀 더 중심에 가야지 않느냐. 말하자면 지난번처럼 경제민주화라든가 일반 시민의 삶에 가까운 어떤 어젠다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 정치 토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까이 가지 않고 네거티브가 좀 반복된 느낌이 있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점은 네거티브만 반복됐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는 하호영 기자는 이제 기자 신분이기 때문에 중립적, 그리고 자기 견해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처지니까 우리 평론가 분들께서는 또 냉철하고 날카롭고 편향되지 않은 척하면서 편향되고 마음속 지지자를 밝히지 않는 척하면서 밝히고 이런 스킬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평론이라는 것 자체가요. 예.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 보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론이라고 하는 것, 사실 논평이라고 보도는- 하는 것은 당연히 자기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 그렇습니다. 자기 관점 갖고 저 평론가는 전문적 관점에서 전문가적 관점에서 왜 이런 얘기 할까? 이거 보고 시청자가 보고 네, 맞습니다. 보시고 예. 판단을 하는 근거. 커밍아웃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예. 내가 지향이 대략 어디다라는 그 커밍아웃을 안 해서 문제지. 그렇죠. 커밍아웃만 분명히 하면 사실은 그 자기 분명히 주관적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평론이죠. 그렇죠. 네. 또 완벽한 객관적 중립량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이종훈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잘하는 후보, the best, the worst, and the middleist. 네. 그냥 1, 2, 3, 4, 5위 그냥 그렇죠. 밝히면 되잖아요. 그냥 금방 그렇게 간단하게. 동시 통역이 가능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어제도 역시 유승민 후보가 전 제일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유승민. 1 유승민, 예. 2 심상정, 예. 그다음에 3 문재인. 예. 어제 이제 이 부분에서 뒤에 가서 좀 순위가 좀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4 홍준표, 오호. 5 예. 뭐 안철수. 안철수. 자, 이유를 예를 갖고 참고로 2차 예. TV 토론까지 이 순위가 제 개인적인 마음속의 순위는 4, 5위가 바뀌었었는데 어저께 이렇게 좀 요 순서는 그대로 1, 2차 그대로 3차 똑같나요? 뭐 대략 그렇습니다. 유신문. 네, 예. 자, 이유
간단히 한마디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평가. 그러니까 어제 그 주제가 외교안보하고 저도 정치- 문재인 후보식 화법을 할게요. 유시민 후보가 왜 잘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일단 주제와 관련한 예. 그나마 정책 토론을 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제일 어제 TV 토론에서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국 제가 보기엔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하고 국방 분야 뭐 논쟁하고 그럴 때 그때가 제일 들을만 하더라고요. 내용이 제일 알맹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전 사실은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해요. 이 두 사람만 가지고 그냥 차라리 TV 토론하자. 이게 뭐냐 나머지 후보들이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나 지지율도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흑색선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그 후보가 말씀 좀 답을 할 수 이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김 변호사님. 네. 1등. 네, 1등 저는 심상정 후보. 예, 2등은 문재인 후보, 3등 유승민 후보. 예. 4등, 5등 박빙인데요. 그래서 우열을 가리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싶은데 저도 홍안. 네, 홍안으로 하겠습니다. 야, 두 분 다 홍준표 후보는 거시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기하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만큼 워낙 좀 어제 토론에서는 문제점이 좀 많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자, 거죠. 심을 1등으로 뽑은 이유는요? 심상정 후보는 이제 1, 2차, 3차 토론회까지 주요 여론이 다 그 토론에서는 발군이다 이런 평가들을 주로 받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메시지 전달력이랄까 그런 것들에서도 단연 뛰어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게 여성이라는 특징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 여러 남성들이 오고 가면서 공방을 딱 할 때 이 심상정 후보 이 여성의 목소리가 끼어들면서 또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의 목소리 힘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끼어들면서 정리를 딱 했을 때 뭔가 정리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1, 2차, 3차까지 쭉 이어서 토론에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2위를 문재인 후보로 한 이유는 문재인 후보는 이제 그 이전에 고구마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이번 토론에서는 많이 나아졌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그 나아진 그 점을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맺고 끊는 게 분명하고 이게 어정쩡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좀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반박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시적절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위를 주고 싶고 유승민 후보는 마찬가지로 뭐 정책을 전달하고 그런 면에서 유승민 후보가 심상정 후보와 더불어서 토론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의 토론에서는 그 이제 심상정 후보가 말하는 안보 장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맥락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 자기가 합리적 보수임을 드러내는 식의 어떤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3위를 주고 싶고요. 안철수 후보는 방금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그 토론회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서로 물고 물리고 이제 뜯기는 약간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토론회가 유쾌하진 않죠. 어떤 토론회든. 그런데 심지어 뭐 하물며 이 대선 토론회는 당연히 감정적으로 불쾌하다는 걸 드러내서는 저는 그게 가장 수준이 낮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마구마구 드러내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말하겠지만 뭐 갑철순이 MB 아바타니 이런 얘기를 스스로 했단 얘기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최하점을 줄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토론이나 보통 논쟁하거나 싸울 때 생각해갖고 문재인까지 같이 넣으면 안 될까요? 하여튼. 그래서 유승민 후보. 방송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어제 이제 심상정 후보가 조금 이제 제가 심상정 후보에서 약간 좀 어제 좀 단점이라고 생각됐던 부분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2차 TV 토론 때 토론 이후에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뭐 나머지 그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좀 많이 그 비난 여론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탈당 사례가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공격을 못 하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좀 아쉬웠다. 뭐 그러니까 서로 관점이 다른 건 분명히 지적을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만 제외하고는 사실은 어제 심상정 후보하고 그 유승민 후보 간의 TV 토론이 내용이 제일 좀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지 않은 거는 문재인 후보가 싫다기보다는 좀 더 강인한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한 말씀이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고요.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저는 충분히 그게 이유가 있는 거라고 예. 좀 보는 것이, 그러니까 노동 정책이나,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노동 정책 관련해서는 그 정의당 관점에서 또 심상정 후보 관점에서 볼 때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가 절대 흡족치 않았다고 봐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뭐 여러 가지 개혁을 하고 싶었지만 예. IMF 구제금융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본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참여정부 시절에는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재벌 개혁을 강도 높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별로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법인세 인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극좌 내지는 정말 그 사회주의자 내지는 그 철저한 진보 입장에서 보자면 참여정부도 그렇게 흡족치는 않았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상정 후보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런 우려가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무현 전 정권 마찬가지로 똑같은 오류가 좀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재벌 개혁을 제대로 못 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에서 문제 제기를 좀 한 건데 알겠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린 이러이러한 더 그 보완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피해 가시더라고요. 아하. 예. 자, 홍과 안이 뒤바뀐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고 이 대선하고를 좀 착각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언론에 나와 있는 평가인데 우리 네. 이종훈 평론가님 그러니까 말씀을 하세요. 네, 너무 징징거리기만 하더라. 아, 네, 좀 아주 그냥 신랄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건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도 좀 필요하다고 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그런 평론가들이요. 네. 실제로 이 징징거린다는 게 방송에 적합한 용어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송에서 그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의 문제를 따져야죠. 예. 왜 그 주변에서 또는 캠프 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긴 한데 그 후보가 그걸 다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본인도 지금 뭐 안철수 후보 캠프 내지는 안철수 지지자들이 뭐 가서 댓글 달고 하는 거 다 통제가 안 되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그렇다면 후보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 가수 전인권 씨 문제 가지고 예. 질문하고 이번에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19대 대선이 눈앞에 다가온 가운데 대선 주자 TV 토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국 유권자가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후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제 열린 대선 주자 5명의 3차 TV 토론회는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봤을지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절벽, 취업빙하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 고용시장의 현 주소는 암울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19대 대선 주자들의 일자리 정책은 무엇일지 잠시 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시작합니다. 19대 대선을 16일 앞둔 어제 5개 정당 대선 주자들의 3차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9일에 이어 스탠딩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외교, 안보, 정치 문제를 주제로 진행된 상황.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대선 주자들은 주제에 대한 정책 검증 대신 주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는 토론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설전을 펼쳤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성범죄 모의 자전 에세이 논란 등과 관련해 타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진행된 대선 주자 3차 TV 토론회.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평가는 어떤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어젯밤 3차 대선 TV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높은 시청률과 국민적 관심에 비하면 정책 검증보다는 네거티브와 색깔론만 오간 맥 빠진 토론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3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직접 보셨어요? 네.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계속 보지는 못하고요. 예. 저도 이제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예. 뭐 중간중간 빠뜨렸지만 주요 장면들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끈기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김지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다 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어제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요. 예. 네. 다시 보기로도 안 보고요? 방송은 놓치고 주요 장면들만 좀 아침에 오늘 그 주요 장면 보고 지금 평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주요 장면만 보면 되죠. 아하. 네. 그 정도 머리가 좋다는 건가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잘 계속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다 봤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어제는 상당히 인내심이 필요하더라고요. 별로 안 바빴었나 보죠, 어제? 아니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토론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어제 TV 토론이 굉장히 한 분수령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오호.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화내면 지는 건데. 그렇죠.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런 게 사실 농담으로 하지만 토론에서는 그 4명, 5명 중에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사실은 시청자가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누가 가장 여유롭게 공격을 받더라도 안정감 있게 이런 거 있어서 안철수 후보를 이제 최하 점수를 줬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토론의 장면을 좀 보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가 자백을 했죠. MB 아바타냐 내가 갑철수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으로 그 무척 안 좋은 예로 많은 평론가들이 지적을 해요. 자, 그 내용을 잠시 보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다시 한 번요.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아니,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갑철수래.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아니,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 참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내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하형 기자님. 네. 제가 봉도사입니까? 정봉주입니까? 정봉주 도사죠. 제가 봉도사입니까? 정봉주입니까? 정봉주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네. 지금 정봉주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끝내는 게 아니죠.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정치부 출입하는 기자들은 이 정도 토론을 보면서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거티브의 기본 그리고 프레임의 기본은 절대 자기의 흠을 먼저 드러내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설령 그렇게 공격이 들어왔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그 말 자체, 그 언어 자체에 대해서 피해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걸 먼저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모두가 다 이상했지만 그 다음날 실제 검색어, 그러니까 포털 검색어 순위 MB 아바타 예. 1위. 갑철수 1위. 예, 그래서 1, 2위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지나친 자충수가 아니었느냐. 예. 정치인이 자신의 결점을 완벽하게 드러내놓고 그것을 커버하면서 반전할 수 있는 정치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죠?